안녕하세요. 쌀쌀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늦가을 저녁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따뜻한 아랫목에 배 지지고 누워 텔레비전 보다가 스르르 잠들기 딱 좋은 그런 밤이네요.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인생 이야기 라디오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꿈들이 있지요. 특히 평생을 가족 위에, 자식 위에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이제 좀 한숨 돌린다 싶을 때, 그럴 때 말입니다.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하고 싶은 일에 용감하게 도전했다가 아주 호되게 인생 공부를 하신 한 남편분의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요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보면 자급자족이니 자연 속의 삶이니 하는 거 많이 나오죠? 푸른 밭에서 상추 뜯고 닭장 가서 따끈한 달걀 꺼내오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이제 막 환갑 넘기신 박 선생님도 그랬답니다. 평생을 양복 입고 도시에서 셀러리맨으로 사셨어요. 매일 아침 10,000원 버스에 몸을 싣고 빽빽한 빌딩 숲에서 정신없이 일했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가 딱 은퇴를 하고 나니 처음 며칠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대요. 늦잠도 자고 낮에 산에도 가고. 그런데 그게 한두 달이죠. 아침마다 갈 곳이 없다는 게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더랍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다 큰 자식들은 제 살기 바쁘고요. 넓은 집에 댕그러니 혼자 앉아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는데 마침 그 자급자족 영상이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예쁜 집 짓고 닭도 키우고 강아지랑 뛰어노는데 그게 그렇게 평화로워 보일 수가 없었대요. 그래, 저거다. 박 선생님 머릿속에 전구가 탁 켜졌습니다. 그 길로 당장 아내분을 붙들고 선언을 했죠. 여보, 나 닭 키울 거야. 우리도 이제 마당에서 금방 낳은 달걀로 프라이 해먹자고. 아내분은 기가 막혔죠. 평생 흙 한번 제대로 만져본 적 없는 사람이 닭은 무슨 닭이냐고. 말려도 봤지만 한번 꽂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답니다. 5마리? 아니야,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50마리. 그렇게 박 선생님은 평생 모은 퇴직금 일부를 털어서 덜컥 병아리 50마리를 사들였습니다. 집은 다행히 도시 근교, 마당이 좀 있는 전원주택이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정말 꿈만 같았답니다. 노랗고 조그만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거리는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찼어요. 박 선생님은 새벽같이 일어나 닭장을 손수 짓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뒤져가며 횟대도 만들고 모이통도 달고. 평생 망치질 한번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 손에 물집 잡혀가며 땀을 뻘뻘 흘렸죠. 아내분은 저러다 말겠지 하면서도 혹시나 다칠까 싶어 곁에서 무리며 수건을 챙겨줬답니다. 그렇게 닭장이 완성되고 병아리들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은 닭 모이 주는 시간을 제일 기다렸답니다. 이놈들아, 밥 먹자 외치면 닭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모습이 꼭 다 큰 자식들 어릴 때 모습 같아서 흐뭇했대요. 그러다 드디어 첫 달걀을 발견한 날, 박 선생님은 어린애처럼 소리를 질렀답니다. 여보, 달걀이야. 아직 따끈한 온기가 남은 갈색 달걀을 두 손에 조심조심 들고 들어오는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부부는 그 귀한 달걀 2알로 프라이를 해먹었습니다. 맛이요? 말해 뭐하겠어요. 꿀맛이었죠. 박 선생님은 신이 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한테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야,
내가 요즘 닭 키우는데 말이야. 개들이 낳은 달걀 맛이 기가 막혀. 너희도 한번 놀러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인생이 어디 그렇게 달콤하기만 하던가요? 꿈이 있으면 현실도 있는 법이죠. 봄이 가고 무더운 여름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첫 번째는 냄새였습니다. 병아리일 땐 몰랐죠. 닭 10마리가 싸는 똥이 그렇게 어마어마할 줄은. 비까지 눅눅하게 내리니 닭장 근처는 말 그대로 코를 쥘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박 선생님, 평생 사무실에서 서류 냄새, 커피 냄새만 맡고 살았잖아요. 매일 아침 닭똥을 치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치워도 다음 날이면 똑같았죠. 아내분은 냄새 때문에 마당에 빨래 널기도 힘들다며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리였습니다. 닭들이 자라면서 그중 절반이 수탉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50마리 중 25마리가 수탉이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고요해야 할 새벽 4시. 꽃기호. 한 놈이 울기 시작하면 저쪽에서 꽃기호 하고 답가를 합니다. 25마리가 돌림 노래를 부르는데 이건 뭐 알람 시계가 따로 없었죠. 박 선생님 부부야 본인들이 키우는 거니까 참는다지만 이웃들은 무슨 죄겠어요. 박 선생님이 사는 동네는 은퇴하고 조용히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모인 작은 전원 마을이었거든요. 세 번째는 벌레였습니다. 냄새나고 습한 곳에 벌레가 꼬이는 건 당연한 이치죠. 닭장 주변으로 파리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닭들 몸에는 진드기가 붙어서 닭들이 밤새 잠도 못 자고 제 몸을 쪼아댔습니다. 박 선생님도 닭장에 한번 다녀오면 팔다리가 가려워서 극적이기 바빴고요. 어느 날은 족제비가 닭장을 습격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나고 닭 몇 마리가 죽어 있는 걸 발견했죠. 박 선생님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답니다. 자급자족이 아니라 전쟁이었어요.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더랍니다. 자식은 말이라도 통하지 닭들은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울고 시끄럽게 울기만 하니까요. 그 무렵부터 이웃들의 시선이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만 겨우 하고 휙 지나가 버리고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하던 이웃집도 뜸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반상회가 열렸습니다. 박 선생님도 아무 생각 없이 참석했죠. 동네 이장님이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박 선생님 댁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사실 닭 냄새 때문에 창문을 못 열겠다는 집이 많습니다. 새벽마다 닭 우는 소리에 잠을 깬다고. 갓난아기 있는 집은 아주 죽을 맛이랍니다.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살려고 여기 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주말에 손주들 오면 냄새 난다고 마당에도 안 나가요. 박 선생님은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듣고 점잖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순식간에 동네의 민폐 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천근만근이었죠.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닭들이 또 꼬꼬댁 하고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그 소리가 그날따라 그렇게 밉게 들릴 수가 없었대요. 아내분은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죠. 자신 때문에 아내까지 동네에서 고개 숙이고 다니게 한 것 같아 미안함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박 선생님은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거였나? 퇴직하고 멋지게 제2의 인생을 살아보겠다던 게 고작 이웃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였나?
생각해보면 도시에서 살 때는 몰랐습니다. 이웃과 커피 한 잔 나누며 오늘 날씨 좋네요 하고 나누는 그 일상적인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벽 닭 울음소리 대신 아침 신문 배달 오는 오토바이 소리가, 닭똥 냄새 대신 아랫집에서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가, 그 평범했던 도시의 아침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박 선생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소문 끝에 닭들을 전부 처분하기로 한 겁니다. 닭들을 트럭에 실어 보내는 날 박 선생님은 닭장을 보며 눈물을 찔끔 흘렸답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던 거죠. 닭 10마리가 떠나간 마당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후련하다는 생각보다 허전하다는 마음이 더 컸죠. 그날 저녁 박 선생님은 텅 빈 닭장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분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나와 옆에 가만히 앉더랍니다. 아내분은 남편을 타박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했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남편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며 말했죠. 여보, 그동안 닭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당신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갓 낳은 달걀도 먹어봤네. 그 한마디에 박 선생님은 그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이웃집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 드라마 소리도 담장을 넘어왔고요. 그 소리들이 그 시끄럽던 닭 울음소리보다 훨씬 정겹게 들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아내를 보며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닭 울음소리보다 사람 목소리가 더 그리웠나 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이고, 저 양반 고집 부리다가 호되게 당했네 하신 분도 계실 테고, 그래도 저 용기가 부럽다 하신 분도 계시겠죠. 우리가 나이 들면서 꿈꾸는 2번째 인생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근사한 집을 짓고 유기농 채소를 키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그리워하고 진짜 원했던 것은 평생을 함께 해준 내 아내, 내 남편과 마주 앉아 나누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가끔씩 잘 지내시죠? 안부를 묻는 이웃들의 정겨운 목소리가 아니었을까요? 박 선생님은 닭 10마리를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일상의 행복과 사람의 온기를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 텅 빈 닭장을 헐고 아내와 함께 작은 채소밭을 가꿀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물론 딱 2 부부 먹을 만큼만요. 가을밤이 깊어갑니다. 오늘 밤은 주무시기 전에 곁에 있는 가족에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소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진짜 행복일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 라디오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